요즘 호르무즈 해협이 뭐 개방이냐 아니면 뭐 역봉쇄냐 뭐 이런 합의냐 뭐 불발이냐 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주말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늘 그렇듯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뭐 유럽과 미국의 동맹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트로달러에 균열이 생기면 그 파장이 전 세계의 경제에 위협하는 쓰나미가 됩니다.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독일 PM은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배가, 쇠빙선 같은 배가 되어 줄 겁니다. 준비합시다. 그러면 들어봅시다. 온라인 세미나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8일 토요일 제 20강, 네, 20강이죠. 나는 인생을 걸고 PM 사업을 시작한다. PM 사업을 한다. PM 사업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성공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시도해 보면서 산전수전 겪은 경험으로 왜 이 PM 사업에 인생을 걸 만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PT 김다루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김다루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그룹 김다루입니다. 네, 김다루 네, 사장님한테 응원의 박수 그리고 응원의 엄지척 올려주세요. 네, 제가 응원해 화면 주셔야 됩니다. 공유하면 이게 버벅거려서 비디오는 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많은 사장님들이 응원의 하트, 응원의 엄지척 올려주시고 공유 계십니다. 허락을 네. 허락이 안 음, 되었나요? 소리 공유, 비디오 공유.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룹 김다루입니다. 네, 포스터에 불사조 같은 스토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피닉스, 흔히들 죽지 않는 새라고 알고 있죠. 네, 사실은 불에 타서 죽었다. 그 재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전설 속의 새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불사조의 정신으로 버텼고, 모든 역경과 바닥을 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뼛속에 새겨진 정신이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왜 인생을 걸었고, PM 전후로의 why, 저만의 why, 어떻게 또 인생을 걸었고, PT 전후의 how, 마지막으로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걸었다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what에 대해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자기소개, 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다른 분들처럼 한두 마디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싶지만 전직이 워낙 많아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전직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저희 종합적인 나이 YPM이 있고 또 매 한 가지 일을 했을 때의 깨달은 점이 있기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91년생 남매맘이고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반도체 무역회사에서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독립하여 무역회사를 설립했죠. 2016년 6월 달에. 제가 이렇게 빨리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회사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생리통도 생기고 스트레스성 생리통으로 쇼크할 정도로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독립했죠. 근데 혼자 회사를 운영하니 운영비, 영업비, 고정비, 인건비, 세금까지 생각해야 되니, 어, 제가 사장 되고 나니 사장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경제적 위험 부담을 사장이 감당해야 되고요. 첫 사업이 반도체 수출입이라 완전 레드오션 끝물이라서 2, 30년 전에 했으면 돈을 왕창 벌었을지도 모르죠. 어, 그래서 또 한국에 아예 없는 아이템을 찾아볼까 해서 백행거, 예, 기능성 가방 액세서리를 찾았죠. 한국에 없는 거라 중국 쪽 공장 찾아서 제조를 맡기고 또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디자인, 영상 편집 등을 배웠죠. 아주 초보 기술만 배우고 말았죠. 한국에 없던 것을 판매하려니 5천 원, 만 원짜리를 파는데도 사용 설명부터 3분 정도 해야 하니 잘 팔려도 문제더라고요. 예, 타이밍이 너무 빨라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회사의 재정은 점점 구멍이 커지고, 그래서 영업 쪽이 돈도 되고, 위험 부담도 적고, 고정비도 없다고 하여, 때마침 그때 보험 쪽 리크루팅이 들어와서 보험 공부도 시작했죠. 근데 해보니까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보험법도 금융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공부량이 너무 많은 거죠. 한 번 배워서 평생 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 관리, 1대1의 한계죠. 실력이 좋아서 1,000명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10,000명까지는 힘들 거잖아요. 마지막은 한 건 수당에 비해 투자한 에너지, 평생 신경 써줘야 한다는 것. 그 계약에 무슨 문제나 보상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에 또 다른 금융의 꽃, 부동산 전단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합법적인 토지 부동산이에요. 근데 토지 부동산 하다 보니 고객층이 또 복부인들, 강남 돈 많은 사모님들 상대해서 영업하는 거랑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상위 계층을 뚫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만 배울 거 배우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되죠. 토지 부동산에 근무할 때는 낮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했고 주말에는 근처 CU 편의점에 야간을 하게 됐죠. 부동산 그만두고는 주말 야간에서 평일 야간 세븐일레븐에 옮겨갔고 또 평일 야간을 하다 보니 낮 시간에는 잠자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학재단 이사장의 수행비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개월간 했죠. 예술인이기도 해서 개인 업무를 봐주는 일이죠. 이 6개월간 저의 잠자는 시간은 오로지 오전 2시간, 초저녁 2시간, 2시간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젊어서 가능한 거지, 나이 들었으면 아마 골병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월급이 합쳐서 500만 원 정도 였고, 그런데 점점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상황에서도 다른 쉬운 네트워크가 없을까? 저는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감정이 1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때, 네, 애정이, 뉴팅, 이렇게 적어도 다 아시죠? 네, 해보려고 알아봤으나, 이 애땡미는 실제로, 샘플도 뿌려보고 생필품도 뿌려봤는데, 직감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뉴땡키는 첫 수당 받는데도 내 라인이 필요하고 본인 매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도저히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기 보시면 이 시점에서 2019년 11월 달에 박소진이 저한테 리크루팅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랬죠. 여기 2017년 보이시죠? 2017년도에 이미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품을 접했고, 너보다도 앞서 제품을 알았고, 먹어봤고, 나는 효과 없었다. 네가 선택한 거면, 너나 잘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도 12월 달에는 얼굴 봐서 그냥 2세트 행사를 샀죠. 근데 4개월 지나서 첫째 임신되고 나서 제품을 끊었고, 남은 제품은 유통기간 임박해서 또 예, 반값으로 처리했죠. 예, 네. 2020년 초에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다른 아이템을 친정 어머니 통해서 대체의학 나름 건강 쪽에 대해서 대세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돌찜질방을 인수했어요. 왜냐하면 2019년 12월에 이미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졌죠. 그래서 건강 사업이 대박이겠다라는 촉이 왔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확산될지야 꿈에도 몰랐죠.
당시 제가 잠자는 시간도 모자랄 판에 아이템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구두 계약을 했죠. 뭐 고객도 300명 되고 그걸 넘겨주고 하면 기존 고객만으로도 월 600만 정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인수했죠. 그래서 1월 달에 인수하고 2월 달에 코로나 확산 완전 터졌고 그 3월에 임신을 했고 임신하는 그 달에 이 찜질방 아이템을 사기꾼한테 인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넘기는 분이 그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고소를 하면 바로 깜빵 가는데 법정 싸움에도 최소 2년 걸리고 사람 피 말리게 해서 마지막에 그냥 인수자를 찾아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완전 무적행이었어요. 예, 코로나라 손님도 없고 월세만 서울대 입구에서 150만 정도 나가야 되고 사업 정리가 우선이었어요. 그 사이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인땡덤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죠? 화장품인데요. 찜질방과 화장품 결합이 좋잖아요. 그래서 두 코드 모두 파워 매니저 1,400만 때려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환불하려니까 환불 조건도 까다롭고 아무튼 8월에 사업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이제 배도 많이 나왔는데 이삿짐 센터를 부를 100만 원도 없어서 제가 다 짐 정리하고 이사를 할 때 정말 비참하게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 시점에 보시면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 파란색은 저의 이사하는 횟수예요. 어, 4년 안에 4번, 이때는 세 번째 이사를 했고, 어, 그 뒤에도 3번, 총 5년 만에 7번 이사를 했죠. 사업 정리하고 그래도 고정 수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눈깔 붙이기 있죠. 눈깔 붙이기 비슷한 일인데 다이소에 납품하는 머리핀의 리본을 수작업하는 일인데 한 개당 100원이에요. 한 시간 하는데 임산부죠. 이때 아주 8개월 때예요. 한 시간 하는데 4천 원밖에 못 벌어요. 그 일을 이틀 해봤고 그리고 이 빨간색은 성공했다. 아시죠? 예, 다른 분들이, 어, 갑자기, 다루 다른 사장님, 분들이 월 6만, 응원하는 김에 박수 어, 한번 올려주세요. 월 600만 원 번다는 분이 있어요. 카드 배달하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카드 배달 한 건당 900원이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출산 6개월이에요. 하루에 12시간 해도 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일은 정말 최저 시급보다 또 최저 시급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때, 역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주체가 안 되네요. 역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이 당시에 공인중개사의 그 과목이랑 주택관리사가 겹치는 과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준비했는데 역시나 같은 속성의 일은 두 가지 같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당연히 못 따고 공인중개사도 사실 이게 제가 출산 후 1년이잖아요. 2020년 12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육아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수유 중에서도 이제 모니터로 영상 공부를 했고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1, 2차 한 문제로 동시 1, 2차 한 문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영업직이니까 그래도 직장으로는 안전빵으로 역시 안정적인 공무원이 낫지 않나 싶어서 공무원 준비, 외교관 쪽으로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사랑 영어 토익 시험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 사회복지 대학도 누구 장학금으로 공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편입해서 다녔고요. 참,
일을 다양하게 많이 했죠. 출산 후에 이 기간 동안 저는 제품 먹기만 했어요. 그러다 2022년 8월에 한 레그가 형성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 만족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은 천시, 지리, 인화, 삼박자 다 고려해서입니다. 하늘의 때, 즉 타이밍이죠. 지리 조건, 그리고 인간관계, 인맥들이 맞춰줘야 가능하고요. 네, 요거는 로버트 키요사기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소개된 현금 흐름 사분면. 네,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넘어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사느냐에 대한 통찰을 주죠. 세상의 모든 수입은 다음 네 가지 영역 중에 하나에서 발생하는데 왼쪽은 노동 수익, 오른쪽은 시스템 수익의 영역입니다. 왼쪽 분면은 내가 해야 돈이 벌리는 곳, 자신의 시간을 돈과 교환합니다. 일을 멈추면 수입도 멈춥니다. 이 95%의 사람들이 속해 있지만 전 세계 부의 5%만 공유를 합니다. E는 봉급 생활자, 즉 직장인이죠. 여기에 사무직도 포함하고 노무직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S는 자영업자, 전문직도 포함하죠. 사실 영문은 셀프 고용자예요. 자신이 스스로 고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높을 수 있으나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반면 오른쪽은 시스템으로 돈 버는 곳이에요. 5%의 사람들이 속해 있지만 전 세계의 부의 95%를 공유하죠. B는 자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수익 시스템을 소유합니다. 네, 타인의 시간과 타인의 돈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죠. I는 투자자, 돈이 돈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부의 정점에 해당하죠. 왼쪽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삶을 살고, 오른쪽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삶이죠. 왼쪽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오른쪽은 자유를 위해서 일하죠. 대부분 교육 시스템은 우리를 생활 봉급자 되도록 훈련시키죠. 하지만 진정한 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S와 B의 결정적 차이는 6개월 휴가 해보세요. 당신이 6개월 동안 여행을 떠났을 때 돌아와서 사업체가 더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 B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망해 있다면 당신은 S입니다. 성공의 공식은 1분면이 아니라 4분면 이동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이죠. 단순히 연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연봉을 높이는 것은 또 다람쥐 쳇바퀴를 더 빨리 돌리는 것과 같죠. 핵심은 수입의 출처를 왼쪽에서 오른쪽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에 있죠. 네트워크 PM 사업은 이 오른쪽 분면에서 오른쪽 분면의 시스템 소득에 속하죠.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권리 소득.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 구축과 매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희박한 확률이겠죠.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오로지 시스템 활용을 통해 계층을 단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 그룹의 시스템, 어, 활용, 팀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죠. 네. PM을 먹기만 하다가 2022년 4월에 우연한 소개로 8월에 한 레그가 형성되면서 5,000포인트 넘는 거예요. PM 후에 YPM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설명회 한번 참석해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사 세미나 참석을 했죠. 참석했을 때 세 가지 포인트에 꽂혔어요. 첫 번째는 제품이 안전하다. 그 자리에서 액티바이즈 한 통 놔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 올 때까지 먹이면 모든 사람이 다 반응이 온대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매우 심플합니다. 커피 탈 줄 알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커피 타주는 것처럼 액티바이즈 타주기만 하면 되니까. 세 번째는 IMM부터 여행도 보내주고 자동차도 보내주고 성식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몰라서 안 하지. 알고는 바보 아닌 이상 다 사업하는 것 같단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테스트했죠. 과연 모든 사람이 반응이 올까? 그래서 남편은 5스푼 만에 반응이 왔고, 친정 어머니는 10스푼 만에 반응이 왔고, 시댁 어머니는 20스푼 만에 반응이 왔어요. 완전. 이거는 대박이다. 진짜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많은 액티바이즈로 혈관을 뚫어줘야 된다는 것을 입증이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제가 IMM을 달성하니 다음 달 바로 PT 갈 줄 알았어요. 왜? IMM 너무 쉽게 가서 나름 그 전에 다양한 분야 접해봤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지인 한 명만 IMM 나와도 10명 세팅 딱, PT 딱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소비자보다 저는 사업자,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 마당발, 이런 분들만 세팅하려고 했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당연히 생각대로 안 되죠. 그 당시에 저희 모든 영업의 포커싱이 오토십이 아니라 이제 순간 터질 수 있는 사업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고, 휴학도 했고, 네, 보이시죠? 휴학도 했고, 그런 결과 11월에 VP를 달성하고, 바로 BMW 중고차를 뽑았고요. 큰 집으로도 이사까지 했어요. EBP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다가 2024년 5월 둘째 임신 4개월 때 월천인 PT 직급을 달성했죠. 네. 하지만 EBP에서 PT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죠. 이 사이에 2번 정도의 슬럼프가 왔어요. 한 번은 스폰서와의 관계고요. 스타일적으로 털털한 부분과 제 느낌상 파트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느낌상. 그래서 제가 원래 뭐든지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폰서 보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 갑자기 의지 박약 모드로 들어가죠. 그때 이 PM 사업 말고 뭐 다른 할 게 없나? 한두 달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것저것 해봐서 더 이상 시도해 볼 만한 것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돈은 벌어야 되고, 그때 처음으로 상위 스폰서 SCL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고객이 있으면 아주 상점 모시듯 그 전통 영업은 그렇잖아요. 상점 모시는 것처럼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도 챙겨야 되는데, 저희 스폰서는 너무 털털하고, 이제 또, 그것과 마음 상한 얘기도 막 했죠. 근데 그때 PM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기에 그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맞춰서 일하는 거라고. 스폰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활용하고 스폰서 손이 닿지 않는 범위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답이었어요. 예, 내가 여기서 남아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상한 부분은, 털털한 성격이기에 신경 못 쓰는 것일 수 있기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소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풀고, 그때 서로 다름을 이해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스폰서도 스폰서의 일도 있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그때 알았어요.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지니 다른 일 하고 싶어도 도저히 PM만한 쉬운 일이 없다 보니 다시 확고한 믿음으로 사업에 임했죠. 그리고 내가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하니 여러모로 더 성장을 했습니다. 네. 어, 피로, 정말로 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희 종합적인 YPM은 제품 회사 보상 타이밍입니다. 제품은 일단 독일은 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세계 1위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백신 화이자 기술도 독일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더 자세한 제품력 PR은 13강 염선희 강사님의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회사는 정말
저한테 꽂힌 거는 DNB 신용평점 기관에서 100점 만점에 99점, 트리플 A 풀. 100년 부도 확률이 없는 것만으로 또 얘기가 끝났죠. 오늘 제가 본 자료 중에 2025년 발표된 다단계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어, 유니시티의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83억이더라고요. 아무튼 조만간에 네,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회사 기준은 16강 이영금 강사님의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보상은 일단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 인정해주는 보상이에요. 네,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보상. 말 잘한 거죠. 예, 자세한 보상은 이제 18강 어머니 강사님의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타이밍. 예, 아이템의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두 번이나 망했잖아요, 제가. 너무 중요해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 PM의 타이밍에 관련돼서 7강 주연우 강사님의 강의와 17강 박소진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보다 설명을 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적인 경쟁력도 업계 최초로 연금까지 주죠. 세계 일주하게 월 100만 원 지급부터 여행도 보내주죠. 자동차도 주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PM에서 어떻게 인생을 걸었을까요? PT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PT 이전에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름길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통 사업, 전통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험한 것들을 다 PM에다 갖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샘플도 3일치 4만 원 가량의 샘플팩을 80여 개 한국, 중국, 전국적으로 택배로 보내서 뿌렸어요. 근데 관리도 안 되고 저는 제품 술을 먹으면 바로 이제 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 이제 스폰서가 한 명 한 명 만나서 제대로 케어를 하고 뿌리면 더 좋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그냥 속도를 내려고 그렇게 뿌려봤는데 결론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VP 되고 나서 전통 영업에서는 돈 벌었다 하면은 바로 자동차 뽑고 집을 사고 집을 옮기죠. 저도 따라 했죠. VP 되고 바로 자동차 뽑고 그리고 찜질방 했을 때 원래 있던 집을 날렸어요.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큰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해서 자동차를 뽑고 무리해서 집을 옮겼고 거의 어, 인생, 저의 재산을 걸었죠. 예, 인생을 걸었다. 걸면서 이 사업을 진짜 한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로, 공짜 여행이긴 하지만, 자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자부담금도 솔직하게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여행을 보고 비전을 느껴서 사업할 사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막상 하다 보니 네, 네트워크 PM을 제대로 하다 보니 알고 보니 저도 네트워크가 처음인 거예요. 초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의 PT 이전의 과제는 정말 스폰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어, 오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스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의 저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깊은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의 직급과 저희 경험이 없어서 그거를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은, 바로 저희 스폰서입니다. 그래, 네, 결국은 시풀하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일을 계속 벌려서, 저 스스로 너무 힘들게 했죠. PT 달성하고 나서도 샵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PT 수당으로 가게 보증금 내고 샵을 차리고 그랬죠. 네. 그리고 PT 이후에는 제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왕사업자 찾을 시간이 이제 없어요. 네, 그런 기대도 없어졌고요. 일단 양을 늘립니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양을 늘려야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은 양 늘리기에 초집중하고 있고, 오토심 늘리기에 초집중하고 있어요. 네. 주사위 보이시죠? 보도 셰퍼 이기는 습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사위를 150번 던졌다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대요.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사위의 각 숫자가 나오는 빈도가 서로 동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와닿죠? 그래서 사업자든 고객이든 주사위를 많이 던져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김대희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시스템 플러그인, 시스템 융합이죠. 그리고 본인만의 시스템을 가동하죠. 그래서 톱니바퀴 여러 개 이렇게 동시에 가동했을 때 기계의 힘, 엔진의 힘이 점점 세지겠죠. 그리고 모든 일을 피만 아니라 저는 모든 저희 일상을 표준화, 체계화, 단순화시켜요. 그리고 복제 가능하게끔 움직입니다. 지금은. 이 그림 보시면 원본이 좋아야 복제품이 좋은 걸 이해하시죠? 파트너는 자신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원본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란 개념은 연꽃의 법칙이 적용되지요. 여러분 연꽃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연꽃이 피어날 때 전날에 2배속으로 피어진답니다. 한 연못에 30일 만에 다 채워서 피어진다면 연못의 절반 정도 피어질 때는 며칠째입니까? 채팅방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계속 진행할게요. 이 페이지 지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PT 이후의 과정에서는 저희 과제는 파트너 이해가 들어갑니다. 저는 원래, 저 파트너 왜 저러지? 왜 그런 상황에 그런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처럼 안 되죠? 왜 그렇게 감정적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스타일 다른 거 다 이해하고, 가슴형은 가슴형대로, 장형은 장형대로, 머리형은 제가 너무 잘 이해하죠. 그래서 이해하고 맞춰 가려고 해요. 그리고 개별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래서 이렇다. 즉 핑계와 이유를 대도 다 이해를 합니다. 박소진 그룹장님 하는 말씀처럼 핑계와 이유는 다 옳지만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마음 편할 뿐이다. 사실 상황에 대한 이해도 실질적인 가치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한테 마음 편하게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힘을 빼요. 지금 일하지 못한 상황이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저는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 다 이해합니다. 돌아와서, 퀴즈 연꽃은 며칠째 연꽃의, 절반까지 핍니까? 제가 채팅 답장해 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 아홉 있었고, 열둘 있고, 열 있고, 전날에 반, 마지막 날에 전체. 이런 답을 어, 주셨습니다. 이분은 연꽃의 법칙 들어보셨나 봐요. 맞아요. 29일째 연꽃의 절반이 다 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전체 피어지죠. 이해되시죠? 전날의 절반, 2배속으로 피어지니까 29일째에 연못의 절반까지 핍니다. 그리고 30일째에 연못 전체 다 채워지죠. 그래서 복제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아주 미세하게 속도가 안 보이지만 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버리지가 형성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저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가 둘째 임신 4개월째 PT 됐죠. 그리고 나서 출산 준비를 하다가 산후회복,
약 10개월 정도 쉬었죠. 근데 완전히 쉰 건 아니에요. 임신 출산 기간에 제품 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원래 너무 건강 체질이라서 제품 후기가 별로 강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강력한 제품 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했죠. 출산 후에 하루에 정말 4시간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하고 100일 만에 8kg 빠지고 6개월 만에 10kg 빼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네, 그렇게 애를 썼죠. 그리고 출산 6개월 후에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것이 애 둘이를 키우면서 이 사업하는 저희 스폰서 박소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키우는 거랑 2명 키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어, 근데 둘째를 낳고 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 그래서 박소진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애는 무슨 존재지? 와, 너무 신 같은 존재인 거죠. 갑자기 스폰서 자랑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측근에서 얘 어떻게 일하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육아까지 다 하고 가정일 다 하면서 CL 갔다 한 거는 와, 정말 탐복이에요, 탐복. 제가 둘째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박소진과 나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박소진의 스피드는 저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요. 그 손가락에 그 스피드 이렇게 같이 일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엄청 빨라요, 진짜로. 저희가 한두 가지 일을 할 때 10가지 일을 막 하는 그 손가락의 스피드. 예. 그래서 저는 나름 저희 방법을 찾았어요. 박소진의 스피드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업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비용 최소, 결과 효율 극대. 그래서 생각한 건데 5가지 최소화, 5가지 극대화, 4가지 단순화예요. 일단은 스타일링 최소화. 제가 각 스타일 복장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싹 없앴어요. 일단 운동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 되니까 운동복과 정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장을 5벌 똑같은 디자인으로 샀어요. 그래서 나갈 때 오늘은 뭐 입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서 스타일링 최소화, 그리고 생각을 최소화. 예전에 정말 생각하는 시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최소화하고 감정 소모 최소화, 육아 최소화. 여기 육아 최소화는 뭐 안 키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애엄마들의 그 마음 아시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추억인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뺐어요. 이거 애들한테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것만 해요. 그리고 완벽 추구 최소화. 어, 완벽 추구를 엄청 좋아한 사람이에요. 저는 완벽을 추구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시간마저 아까운 거죠. 일단 가능하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세상에 완벽한 시작은 없더라고요.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시작은 없고요. 그리고 5가지 극대화는 신체 기능 극대화. 극대화, 신체 기능 극대화는 저는 원래 2가지 일을 막 눈도 쓰고 귀도 쓰고 이런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한 3가지 기능만 이렇게 기능으로 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동시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오디오 켜고 줌 회의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필요한 것도 다 하고 뭐 육아할 거 하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드 극대화. 어, 모든 것을 반복해서 하면 스피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시스템 활용 극대화. 어, 저는 다른 분들이 잘하면은 다른 분한테 이렇게 시스템에 담아서 다른 분과 접하게끔 해요. 그리고 저의 장점과 파트너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요. 예전에는 그 파트너 안 되는 부분, 저는 잘하지만 그 파트너 왜 안 되지? 그 단점만 포커스를 두고 막 머리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 파트너 잘하는 거 뭐지?
그리고 그 파트너 못하는 거는 제가 미니 시스템으로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행 가능 극대화, 아까 말씀드렸고, 네 가지 단순화, 일상을 단순 기계화합니다. 예, 어,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속도가 올라가고 생각을 단순 심플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갈 것 같으면 스탑해요. 그리고 액션을 단순 반복화, 그리고 복제를 단순 표준화. 제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Y에 대해서는 PM 전후로의 Y에 대해서는 첫째 출산이 있죠. 첫째 출산 전에는 어, 홀몸이다 보니까 막 도전한 거예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그게 너무 가볍죠? 홀몸이니까. 근데 첫째 출산 후 홀몸이 아니라 더 이상 넘어지고 도전하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애들 인생까지 망치고 싶진 않아서 PM 선택할 때는 엄청 신중했어요. 네. 그리고, 파워에 대해서, TT 전후로 어떻게 PM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둘째 출산 전후가 분기점이었어요. 더 이상 PM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정말 급한 거고 정말 간절한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 어, 인생을 걸었다라는 무슨 개념일까? 이런 생각을 어, 이번에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제를 맡은 후에 어, 좀 낯간지러운 그런 제목이죠.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직급도 높으신 분도 훨씬 많이 계신데요. CL도 세 분이나 계시죠. 제가 왜 이 거창한 제목을 강의하게 되었을까? 나름 좀 정당화시키려고 세 가지 포인트에서 아무래도 제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만큼의 남은 인생의 길이에서 PM 사업을 할 것인가. 네, 평균 120세까지 산다 하면 저는 지금 35세예요. 남은 85년 PM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5년 이미 했었죠. 그래서 90년 동안의 그 인생의 길이를 걸고 PM을 사업을 했죠. PM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길이가 더 기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만큼 PM 전과 후가 달라졌는가입니다. 건강은 당연히 35세에 둘째 출산하고 제가 이렇게 쌩쌩하게 돌아다니는 자체가, 에너지 넘치게 다닐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제 생각에는. 첫째 때와 둘째 때의 생생한 산후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 저는 정말 거의 가슴이 없었어요. 머리형과 장형 반반이. 가슴은 0.5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4대 4대 2 정도, 가슴 2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마인드에서 대표적인 하나 뽑자면, 완벽주의 추구하는 부분인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완벽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저 입에서 그 강의가 제 입에서 달달달 외우면서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완벽한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라고 해요. 지금은 완벽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실적을 내야죠. 완벽하지 않아도 실행 가능한 상태면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벽해지게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습관 패턴. 정말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패턴 완전 달라졌고요. 삶의 라이프도 첫째 출산 후랑 둘째 출산 후 이 라이프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네,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얼마만큼 나의 인생 경험을 녹여서 PM에서 빛을 발했는지. 저는 100%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이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이거 정말 100%다 PM에서 시행착오로 반면 교재로. 반면 교재입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느립니다. 반면 교재로 녹여서 사업을 했고요.
이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시청을 할게요. 음. 정말 인생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탄력은 더 받고 준비할 때는 눈물 나지 않았는데 막상 하니까 눈물 나네요. 네. 그릇이 더 커지고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되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매 한 걸음은 헛된 걸음이 없는 것 깨닫고 남은 인생을 약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실패를 많이 경험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나이 들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도 못하거니와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일어설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 인생이든 사업이든 다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빠른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주를 앞둔 마무리일지도 몰라요. 누가 먼저 시작한지는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가 더더욱 중요하죠.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에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가져왔습니다. PM 사업, 어, PM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들을 보자. 수백 명이 동시에 출발하지만 결승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뒤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1등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1등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뛰는 걸까? 1등이 정해졌다 뛰는 것을 포기하거나 설렁설렁 뛰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아직도 이겨야 할 수많은 선수가 남아 있으며, 정말 이겨야 할 한 가지. 자신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네, 입니다. 어, 네. 요 마라톤에 두고 하는 명언들은 참 많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명언은 권현수 그룹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로직이 너무 비슷해서 가져왔습니다. 권현수 그룹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반짝이는 열정은 스타가 될 수 있지만 꾸준한 열정으로 오래 사업을 해야만 전설이 된다는 말. 요 마라톤에 적용을 하면 100m 달리기는 영웅을 만들지만 마라톤은 전설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한마디인데요.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에 성공하면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5월 승급의 달을 앞두고 준비 잘하고 있으신가요? 네, 백만장자 스쿨 통해서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준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